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55명이 위중증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 달리도의 해저 상수도가 연결돼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오는 6월이면 외달도 등 섬 4곳에 상수도가 연결돼 모든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남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까지 나서면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흥 군수선거에는 무소속인 현직과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예비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3,342명, 여수 2,947명, 목포 2,389명, 광양 1,710명 등 29일 하루 동안 17,4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없지만 확진자 가운데 55명이 위중증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섬 지역은 지독한 가뭄이 찾아오면 당장 마실 물이 부족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전남 목포에서는 오랫동안 식순환을 겪은 섬 지역에 해저 상수도가 연결되면서 고질적인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수도꼭지를 틀자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100km만 달 수 있는 목포 달리도에 해저 상수도가 연결된 겁니다. 그동안 소방차나 급유선에서 물을 받거나 빗물을 저장해 버텨야 했던 섬 주민들. 해저 관로를 통해 수돗물 공급이 시작되자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듯 기뻐합니다. 이제 평소에는 관계없는데 우리 가수기 때는 처음에 상당히 물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 정댐 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섬 생활이 상당히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목포 섬 지역에 상수도 공급 계획이 세워진 건 지난 2018년 10월.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고 장자도와 율도에 이어 최근 달리도까지 섬 3곳에 상수도가 연결됐습니다. 북항에서 뻗어나가는 상수도 관로가 해저 4.8km, 육상 10km 규모로 매설됐습니다. 전체 길이 14.8km 가운데 이제 남은 구간은 1.4km. 오는 5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달리도에서 외달도까지 섬 4곳의 상수도가 연결돼 사람이 사는 섬 전체에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이제 달리도를 개통을 해서 외달도까지 개통을 하면은 우리 섬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해서 목포 전체 상수도 급수율을 100% 올리게 됩니다.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섬 지역 상수도는 육지에 판 관정에 해저 관로를 차례로 이어 수돗물을 공급하면 각 가정에서 끌어 쓰는 방식.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마음껏 수돗물을 쓰지 못했던 3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해남 지역 농수산물이 날개를 단 듯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까지 나서면서 신뢰도가 쌓이기 시작한 건데요. 지역 먹거리 산업에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해남군이 직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입니다. 지역 440개 농가에서 1,40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 22억 원 수준이던 매출이 경영행정을 통해 지난해 220억 원까지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대형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과 연계해 판로를 확대하면서 농가 소득도 늘었습니다. 저 개인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잘 만들어도 이제 판매처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개인이나 일반 조그만 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나 그런 행사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5개월 만에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당일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수수료도 저렴한 부분이 장점입니다.
해남군은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놀코푸드 매장과 해남 미소를 통해서 우리 해남에서 나온 농수산물들을 우리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그리고 우리 생산자에게는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직접 운영을 선택한 해남군. 쉽고 편한 방법보다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지역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 출마 입지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흥 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 후보가 무소속 현직 군수에 도전장을 내미는 구도인데요.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고흥군의 수장 자리를 놓고 현재 3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직 송기근 고흥군수가 무소속으로 재선에 나섭니다. 송 군수는 경륜과 노하우를 강조하며 민선 7기에서 추진해온 현안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10월 예비 경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빨리 후보군을 압축해 홍보 등 경쟁력을 높여 현직 군수에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5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 결과 후보 2명이 공천 경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군수 선거에서 송 군수를 상대로 2천여 표 차이로 졌던 공영민 전 기획재정부 부의사관이 리턴 매치에 나섭니다. 공 후보는 인구 증가 등을 통해 고흥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진권 전남도의원도 다른 예비 경선 후보 3명을 제치고 본 경선에 올랐습니다. 박 후보는 폭넓은 인간관계와 강력한 추진력을 무기로 내세우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선 고흥군수 선거는 대체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송 군수가 인물론을 강조하며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고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도전합니다. 민선 8기 고흥군수 선거가 현직 무소속 후보와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의 격돌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 본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승옥 강진 군수가 8대 지방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군수는 민선 8기는 지난 4년의 성과를 토대로 풍요롭고 더 살기 좋은 강진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출마 선언과 함께 민선 8기 새로운 강진을 위한 7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김유화 전 여수시의원이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9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답을 공약으로 실천해 안전과 교육, 문화 등 사각지대 없는 여수를 건설하고자 출마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도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농수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도군 의회가 다시마 양식장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완도군 의회는 금일 지역 332헥타르의 양식장 120억가에서 강풍으로 14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광양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23%가 주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결과 지난해 광양에서 발생한 화재 130건 가운데 주택 화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화재와 산불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기 무상 설치와 순찰대 운영 등 종합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조입니다. 해경과 경찰이 함께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붙잡았습니다. 완도 해경과 장흥경찰은 장흥군의 한 마을 현금 인출기 주변에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통해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있는 가거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피자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가거도 초등학생 8명과 유치원생 3명, 흑산중학교 가거도 분교 학생 7명 등은 피자와 쿠키,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거도 학생들이 교육청에 보내준 영상에 피자를 먹고 싶다는 희망에 화답하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목포 유달산 봄축제가 다음 달 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유달산 봄축제는 봄이 와서 봄을 봄이라는 주제로 봄길 걷기와 벼룩시장, 봄철 먹거리 등 대면과 비대면 형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축제 기간에 차량 통제는 하지 않겠지만 상춘객이 붐빌 것으로 보고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해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봄을 맞아 벚꽃 여행 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순천 벚꽃 여행은 벚꽃 종류별 개화 시기를 고려해 왕벚꽃 여행과 겹벚꽃 여행으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왕벚꽃 여행 코스는 동천과 상사호를, 겹벚꽃 여행은 서남사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12,000원으로 온라인 순천시 바로 예약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거제 장사 씨름대회에서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윤성민 선수가 백두장사에 올랐습니다. 윤성민 장사는 4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최인호 선수를 물리치고 장사 결정전에서 문경세제 씨름단 장성복 선수에게 승리해 백두장사를 거머쥐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창단 이후 지금까지 장사 41번, 전국체전 금메달 2개, 단체전에서 4번 등 모두 47번의 우승을 거뒀습니다. 여수시가 국가산단 안전사고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 입주기업 공장장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과 여수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산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꼽힌 4개 기업과 유공자 10명을 표창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새로운 베트남 컨테이너 서비스를 유치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글로벌 선사 펜오션과 동영해운이 일주일에 한 번씩 광양항을 거쳐 베트남 하이퐁과 국내 주요 항만을 잇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연간 10,000 TEU 이상의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안군이 흑산도 일대의 야생조류 서식지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섬을 찾는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이 먹이를 공급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흑산도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주요 철새들의 길목으로 국내 기록된 560여 종 가운데 400여 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신안군은 다음 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산림 불법 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이나 산약초 채취 목적으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들어서는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사업지 342억 원을 들여 축구장 1개 면적의 부지에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에는 날씨 놀이터와 바다날씨 탐험관 등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체험 공간이 꾸며질 예정입니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오는 2023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네, 여수시가 국산김치 자유표실제 인증을 받은 외식업소의 식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식자재 구입비 지원은 국산김치자유표실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외식업소 369곳을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음식점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